뷰티풀 큐어. 자, 헨치는 황열병의 역사에 대한 책을 쓰려고 준비 중이었다. 황열병이라는 주제는 생각하는 것만큼 불가사의하지 않다. 미국 군의관들은 황열병이 모기에 의해 전파된다는 한 쿠바 과학자의 생각을 입증했고, 이는 인도주의 의학과 윤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어졌다. 이 이야기를 파헤치기 위해 헨치는 그를 위대한 생물학자로 성장시킨 엄격하고 깊은 있는 태도를 적용했다. 무려 20년 동안 수천 건의 문서와 사진과 물건을 수집하고 수많은 의사와 과학자를 인터뷰했다. 그가 모은 자료만 해도 상자 153상자를 가득 채울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69세로 세상을 떠났고 집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캔들도 마찬가지다. 그가 과거에 거둔 성공은 미래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1971년에 출간된 그의 회고록 내용이 1950년의 노벨상 수상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65세 은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탓에 상을 탄 직후 그는 웨이오 클리닉을 떠나야 했다. 그는 뉴저지주의 프린스턴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비타민 C와 같다고 여겨지는 또 다른 부신 호르몬을 연구하는 데 주력했다. 20년 동안 이 물질을 찾아내려 애썼지만 그런 물질은 존재하지 않았다. 성공,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 중에 하나를 발견하고 그 후에 노벨상을 탔을 정도로 큰 성공조차도 이런 그런 원래 덧없이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 인간에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이 성취의 욕구, 마슬로의 성취의 욕구에서 나오듯이 그런 성취감을 갖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신의 상호작용과 코르티솔 수치. 코르티솔의 발견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약을 만들어준 것 말고도 심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분자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데카르트가 심신의 분리를 이론화한 지 350년 후 코르티솔은 둘을 다시 통합시켰고 마음이 느끼는 바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입증했다.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독이다, 독약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가 시작된 것은 1907년 비엔나에서 태어나 캐나다 몬트리올의 맥길 대학교에서 연구하던 한스 셀리에가 상이한 유형의 해로운 상황, 수술 약물 혹은 찬 기온에 노출된 쥐들이 상황의 성격에 상관없이 유사한 생리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한 1936년의 일이다. 1982년에 75세로 사망할 무렵 그가 발표한 스트레스 관련 간행물은 논문이 1600편, 단행본만도 33건이나 된다. 셀리에는 스트레스를 모든 요구에 대한 신체의 비특이성 반응으로 정의했다. 그는 자신의 베스트셀러 중의 하나에서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이 된 아들의 생사에 노심초사하는 어머니, 경기를 지켜보는 투기꾼이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투기꾼이 돈을 건
말과 기스 이들은 모두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셀리에는 현대인의 삶에서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꾸했다. 사람들은 늘 내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마다 현대인의 삶을 동물에 살던 원시인의 삶에 비교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원시인도 잠을 자다가 곰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거나 따위의 걱정에 시달렸다는 사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하고 있는다. 말을 잇는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요. 게다가 셀리에는 스트레스가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다. 스트레스는 생활의 양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본 대로 스트레스는 코앞에 닥친 시험이건 연애 사건 또 힘든 운동이건 신장 꼭대기에 위치한 부신으로 하여금 콜티솔을 비롯한 호르몬을 쏟아내게 만든다. 콜티솔의 기능은 몸이 활동 변화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스트레스만이 아니다. 콜티솔 수치는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서도 변한다. 가령 이 수치는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높아지고 밤에 가장 낮아진다. 오전의 콜레스테롤 증가는 몸에 일어나는 활동 변화에 대비하도록 돕는다고 여겨진다. 그런데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훨씬 더 확연한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면역계를 약화시킨다. 콜티솔은 면역계가 세균을 집어삼키거나 사이토카인을 만들거나 병든 세포를 살해하는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면역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잠깐 동안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에 면역계는 계속 약화된 상태로 남아 있는다.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하고 상처 치료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며 백신 접종 반응도 덜하다는 증거가 존재한다. 과로로 인한 극도의 피로에서 시럽이리까지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는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됐다. 심지어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조차 면역계에 그것도 면역계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100건이 넘는 임상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과도로 노동으로 이루어진 생활 방식이 필시 자연 면역 질환으로부터 암에 이르는 온갖 종류의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질병과 싸우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하도 많아서 특정한 영향을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죠. 스트레스라는 것이 스트레스와 건강 간의 관계를 알아보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운동도 덜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다른 복잡한 요인을 보태지 않기 위해 일부 연구자들은 변수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생쥐를 주로 실험 대상으로 이용한다. 생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은 간단하다. 위아래로 자유롭게 뛸 수 있으나 몸을 돌릴 수는 없는 좁은 공간에 가두면 된다. 이런 유형의 제약을 쥐가 가장 활동적인 밤사이에 가하면 쥐의 면역계는 확연히 변한다. 스트레스를 받은 쥐에게 독감을 일으키면 면역 반응이 지연된다. 감염된 폐로 이동하는 면역세포의 수가 줄고 사이토카인 수치도 더 낮아진다.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에게 미리 코르티솔의 효과를 차단하는 약물을 투여하면 이들의 면역계는 정상적으로 반응한다. 이것은 스트레스와 면역이 코르티솔을 통해서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마찬가지로 포식자의 냄새나 차가운 물에서 수영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은 칸디다 균류의 감염을 통제하는 능력이 약화된다. 인간의 경우에 치매를 앓는 배우자를 돌보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고령자들은 독감 백신 주사에 대한 반응이 감소했다. 스트레스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인간의 면역기는 결국 에이즈가 발병하기 전에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지만 억제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5년 반 동안의 연구 결과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평균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에이즈가 발병할 가능성이 2배에서 3배 늘어난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별도의 연구는 에이즈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는 사람들에게서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유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른 많은 연구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대상 포진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의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활 방식과 면역계 간의 연계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다. 스트레스뿐 아니라 다른 마음 상태 또한 면역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증거는 스트레스보다 강력하지 않다. 가령 경기 전에 화가 나 있거나 공격적이 되는 럭비 선수들은 혈중 사이토카인 수치의 증가를 보인다. 이것은 공격성 뒤에는 대개 폭력이 벌어지기 때문에 면역계가 강화되어 있어야 상처로 들어오는 세균을 처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관념에 잘 들어맞는다. 웃음 또한 면역계 증강에 이롭다. 병원 직원들과 함께 코미디 영화를 본 당뇨 환자들은 면역계 세포 활동이 증가했다. 웃음 자체가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웃음이 주는 친교의 감정 때문일 수도 있다. 웃음이 신체에 주는 영향은 거의 파악되지 있지 않다. 많은 감정이 면역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스트레스의 영향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는 성인용 색칠 공부 책부터 정신분석까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실천이 면역 방어를 직접 증가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은 많지만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주로 연구된 2가지 사례는 태극권과 마음 챙김이다. 중국에서 무술로 발전한 태극권이나 기권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느린 명상 동작을 실행한다. 태극권이 고령의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과 움직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러나 태극권이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1시간씩 태극권 수업을 받은 고령자들은 독감 바이러스 백신에 더 효과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흥미로운 결과지만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대개 보기보다 불안정하다. 한 가지 문제는 이와 같은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숫자가 극히 적다는 것이다. 앞의 고령자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고작 50명에 불과했다. 태극권 수업을 받은 27명과 받지 않은 23명을 비교한 것이다. 태극권과 건강 사이의 연계를 검증하는 다른 연구의 참여자 수도 마찬가지로 적다. 이것은 신약을 대상으로 한 첫 임상실험에 등록하는 피험자의 숫자와 비슷하다. 첫 임상실험의 목적은 약물의 안정성 검증이지 효력 자체는 아니다. 약물이 신약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해야 하고 다른 처치들과의 비교 또한 필요하다. 2번째 문제는 편향이다. 태극권이 면역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테스트하는 실험 중에서 약 절반의 실험에서 태극권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 듣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무작위로 선택되었는지의 문제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만일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수업을 듣고 있다가 태극권 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다면 관찰된 효과가 태극권 수업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태극권 수업을 듣게 만든 다른 공통점 때문인지 확정할 방법이 없다. 더 미묘한 문제는 대조군 수업을 듣지 않는 피험자들이 태극권 수업이 줄 수 있는 장점들, 그러나 태극권 자체와는 실제로 상관이 없는 장점들을 드러내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대조군에게 다른 이들과 친교 등의 태극권과 무관하되 장점이 있는 활동을 경험시켜야만 관찰된 결과가 태극권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그와 다른 친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른 특징 때문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특징. 세 번째 문제. 아마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는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실험, 즉 태극권이 고령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는 연구에서 실제로 측정한 것은 독감 백신을 맞은 후에 피험자의 혈중에 있던 항체 수치였다. 이것은 태극권이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항체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정 수치가 독감에 감염되는 경우 피험자의 건강에 유의미할 만큼 영향을 끼쳤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이것이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인 이유는 실험에 일부러 질병을 일으키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질환에 대한 반응을 검증을 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타당한 실험을 설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16건의 임상 실험을 검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적인 결함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설계를 거친 실험, 즉 위약 효과를 통제한 무작위 대규모 실험이 필요하다. 태극권과 기공과 명상과 요가의 효과를 살펴보는 34건의 실험에 대한 또 다른 분석 역시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즉 이러한 활동들은 면역계의 일부 표지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실제 감염이 일어날 경우에 면역이 개선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국민건강보험은 태권도가 다양한 건강성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근거하는 정도에 그친다. 태극권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전부다. 내 아이들이 나와 아내에게 가정용 트램펄린을 사달라고 졸랐을 때 이들이 내건 근거는 트램펄린 위에서 폴싹거리고 뛰는 것이 건강성의 이점이 크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미국 항공우주국이 이를 입증했다고 우겼다. 나사가 한 연구라는 말에 놀란 나는 실험 결과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그 연구는 인간을 달에 보내기 위해서 설계했던 실험만큼 엄정한 노력을 쏟아부은 실험이 전혀 아니었고 고작 8명의 학생을 피험자로 삼은 실험에 불과했다. 피험자 수가 일단 너무 적었고 여성 피험자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8명의 학생 모두 똑같은 나이키 신발을 지급받았다. 만일 이들이 다른 신발을 신었거나 아예 신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그 어떤 단일 연구도 확정적이지 않다. 특정한 실험에서 사용한 특정 사항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믿을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얻으려면 다른 과학자들이 같은 연구를 되풀이해야 하고 똑같은 결과를 성공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아내와 나는 아이들에게 가정용 트램펄린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안정상의 위험 역시 똑같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다.